여름방학 화학 설명드릴 김한울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선 과학강사 선발대회에서 화학 부문 이제 최종 결선에서 전국 화학 1등을 해가지고 이제 강남대성 재수종합반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고, 여기 대치동에서는 두각이랑 SNT에서 내신 수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입시도 많이 변하고 내신도 계속 중요하다 강조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나하나를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 저도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하고 다들 좀 고민이 많으신 게 오늘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신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동고 개정화학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여름방학 대비할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저는 화학 강사를 하기 전에 연구원으로서도 쭉 일을 했었어요. 대학원에서 연구원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좀 평면적인 화학 수업을 한다기보다도 좀 깊이 있는 실험이나 뭐 지금 연구 분야까지 좀 파생돼서 좀 다방면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지식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동고 내신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고 화학 선생님들께서 원래는 수능을 볼 때는 엄청 수능 스타일로 어려운 문제 빠르게 풀기 위주로 내신을 많이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화학이 없어지고 통과로 바뀌면서 우리 화학 시험도 통과에 나오는 부분만 어렵게 낼 거야, 이렇게 하시고요. 또 수행평가를 엄청 강조하시고 비율도 높이시는데 점수도 꽤 변별 있게 좀 까이기도 하고, 거기서 실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험의 오차라던가 실험 과정 같은 거, 도구 이름 같은 거를 이렇게 줄줄이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든 실험을 다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줄글만 가지고 실험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 쉽지 않거든요. 꼼꼼하게 보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좀 실험을 많이 했던 연구원 출신 강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이들이 수행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게, 쌤 덕분에 맞았다. 우리 반 애들 진짜 막 3분의 2가 다 틀린 건데, 제가 이번에 중화적정 뷰렛 실험 기구를 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보통 눈금 실린더는 비커 같은 거는 이렇게 액체를 채우면 눈금이 0, 1, 2, 3, 4, 5 이렇게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뷰렛만 위에서 0이 시작하고 아래로 갈수록 1, 2, 3, 4, 5, 6 이렇게 눈금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거 애들이 사실 실험기구 안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학교쌤들이 변별을 하려고 나름 낚시로 내시는데, 이런 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내신 수업이지만 꼼꼼히 챙겨준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그 눈금 반대로 되는 거 알아가지고 우리만 맞췄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전화하는데, 이런 거 챙겨줄 수 있는 수업은 진짜 저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히는 거 없이 수업 시간에 툭툭 터져 나오는 질문들을 막힘없이 해결해주는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중간고사 때도 아이들이 그냥 저 선생님 덕분에 1등은 맞았어요가 아니라 저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100점 받았어요, 근데 그게 화학이에요, 하는 간증의 문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신 들어가서 꼼꼼하게 지엽적인 것들까지 남자애들이 좀 많이 놓치니까요. 잘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이 있을 때 여름방학 때는 개념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했어도 자기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행 수업 나 많이 들어서 이번 여름방학 그냥 개념 대충 들을래, 나 문제나 풀래 하는 친구들 많지만, 사실 그런 게 막상 학기 중에 들어가서 발목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뭐 문제풀이 많이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놓치고 있는 그런 개념들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개정화 수업을 할 거고, 또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게 중동고는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개정화학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신다, 시험 문제도 많이 어렵게 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 2학기 통합과학에 들어가는 중화반응과 산화반응 부분에 특히 좀 강조를 해가지고 이번 썸머 스쿨에 개정화학 수업을 준비를 했고, 또 특히 산화환원 반응이나 금속의 반응성 부분은 원래 개정화학에서는 없어요. 이번에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2학기 수업도 준비하면 좋으니까 한 번에 여러 수업 듣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다 넣어가지고 개정화학의 1사단원 킬러 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2학기 통합과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금속의 반응성까지 좀 꼼꼼히 챙겨서 아이들 이제 실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대충 들을 수 있는 거, 너네 여기서 대충 듣는 거 다 알아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개념도 완성을 하고, 또 그거를 100%다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유형별 그리고 난이도별 연습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요.
또 그래서 비율이 한 절반 절반 하려고 해요. 개념을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아이들이 좀 루즈해지고 문제풀이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거든요. 또 문제풀이만 많이 하면은 방학 때 개념 한번 꼼꼼히 보지 언제 보나 싶단 말이죠. 그래서 절반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 대치 내신에서 많이 쓰는 부교재 뭐 EBS부터 시작해가지고 고2 고3 학평 문제들까지 전부 다 다루는 워크북으로 여름방학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학은 고민이 시간 관리예요. 지금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라고 고민하는 게 화학 과목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그 시간 관리에 너무 특화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이들이 뭐 한 10번에 걸쳐서 풀던 문제를 뭐 2번, 3번 만에 빠르게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김한울 아바타 만들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은 비례관계풀이라고 해서 미지수나 수식을 전혀 쓰지 않는 간단한 숫자로만 답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가지고 온 게 첫 번째는 중화반응의 액성 판단이에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반응을 할 텐데 그래서 결국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뜸을 들이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쉽게 액성 판단하는 방법 딱 2가지로 나누어서 그래프 딱 2개만 알면 액성 판단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온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아이들이 X개, Y개 놓기 시작하면 이제 수식이 쭉 늘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숫자 7개, 8개, 10개 안짝의 숫자 안에서 아이들이 이온의 개수를 맞출 수 있도록 레고놀이 같은 걸로 약간 눈높이 교육하듯이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해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수식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불안하더라도 나중에는 진짜 잘 풀린다고 다들 되게 간증을 많이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온표 작성하는 문제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비율이 5분의 3이나 10분의 7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거를 수식을 막 세운 다음에 10분의 7 이렇게 등식으로 놓는 게 아니라 진짜로 10개와 7개로 푸는 거죠.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는 이유가 기억, 니은, 디귿 답을 구성을 할 때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대 몇만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뭐야 이거 실제로 구할 필요 없네? 어차피 답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비율뿐이니까 애초에 비율로 풀어야겠다. 저도 그렇게 학생 때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BS 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EBS에서 제공하는 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정석일 수도 있죠. 해설을 일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4번째 줄 보시면 용액 안에 있는 농도를 구할 때 전체 부피 30 더하기 V분의 이온의 개수 10A 더하기 20B가 10분의 1을 만족하는 수식을 3, 4개 이상 나열하고 이 미지수들을 다 구해야 되도록 이제 해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는 학교쌤들도 다 못 풀거든요. 중동고도 보면은 뭐 한 30문제 정도를 50분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중 한 10개는 킬러예요.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한 문제당 5분인데 그 10문제 풀면 끝나거든요. 그럼 20문제 못 푸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이온의 개수를 간단한 숫자로 여기 2개, 4개, 3개 정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숫자로 놓고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푸는 이 수식이 0.1 곱하기 30 더하기 V가 0.4V 이거 하나입니다. V 들어가는 숫자 미지수 하나. 그래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체화만 되면 1분 안에 풀려요. 그리고 이 체화하는데 한 2주? 그렇게 제가 하루 만에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름방학 안에 충분히 제풀이가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화학 전범위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쉬운 2, 3단원은 빼고 1, 4 위주로 갈 건데 1단원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해서 이것도 중화반응급으로 좀 어려운 파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이제 개정화학 수업도 아마 1단원 특강, 4단원 특강 이런 식으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1단원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풀 때도 이제 EBS나 뭐 평가원, 수능 출제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이제 해설은 이렇게 3줄씩에 엄청나게 많은 미지수들끼리 곱해져 있어요. X 비계, 뭐 3 비계, 2A 빼기 비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풀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반응식 앞에 A 앞에 1, B 앞에 3 이런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럼 이걸 실제 몰수로 두고 풀기 시작하면 미지수를 전혀 안 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몰, 3몰로 두고 표 안에 양적 관계를 서술하고 3줄씩 따로 없이 문제에서 원하는 분자량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구해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선행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저 수업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게, 아, 자기 그렇게 미지수 놓고 풀면은 아무리 빨리 풀어도 3분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확 이거 맞나? 벽을 많이 느꼈었는데 쌤이 그 벽을 좀 뚫어준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례 관계로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 안에 네,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이들 것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좋은 문제만 뽑아서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손풀이 그리고 해설 영상까지 찍고 그게 아이들이 맨날 볼 수 있도록 좀 이번 특강도 구성을 했어요. 모든 특강이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내신에서 가장 많이 풀 게 수능평가원 기출 그리고 EBS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 중에서도 좋은 것만 내신에 많이 반영되는 문제들만 이번 여름방학 문제 워크북도 구성을 했고요. 또 제풀이가 좀 독특한 면이 있는 만큼 그 비례관계로 전부 다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모든 과제 모든 문항을 제가 직접 찍습니다. 해설 영상을 찍어요. 근데 이게 거의 제 수업하는 만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저를 봐서는 아이들의 금방 체화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숙제할 때도 계속 좀 제 풀이를 볼 수 있도록 인강처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클리닉도 평일, 주말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야간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11시부터 1시까지 줌 클리닉을 이건 또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또 남자애들 뭐 이렇게 손들어서 질문하고 이런 거 귀찮아 하잖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너 이때 신청해 해가지고 저랑 1대1로 어디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계속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클리닉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성적표 같은 것도 당연히 유형별로 또 등급별로 다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 또 장점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소문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성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네? 라고 많이 느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시즌에는 자극이에요. 나 이대로 2학년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적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또 Q&A 게시판 같은 거에는 자기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로그가 쫙 남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보기 전에 나 이런 거 몰랐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학생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방학 길지 않아서 주 2회씩 해서 4주가 조금 안 나와서 7회 동안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이 앞에 1, 2, 3회 그리고 4회부터 4단원의 중화 반응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산화환원 반응과 금속의 반응성은 통합과학에서 아이들이 화학 파트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중화 반응까지 저랑 공부를 하면서 비례관계 습득을 하면요. 통합과학에 있는 금속의 반응성, 산화환원 반응도 간단한 숫자로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보통 저 여름방학 때 들은 친구들이 2학기 때 중화 반응이랑 산화환원, 통합과학 다 맞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대로 2학년에 올라와가지고 수월하게 계정화학 공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저랑 일찍 만나서 그런 풀이를 같이 좀 연습을 하면은 앞으로 좀 학기 중이나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허투루 보낼 수 없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여름방학인데 또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서 아이들 잘 스케줄 짜주셨으면 좋겠고 들어보니 우리 아이랑 좀 잘 맞겠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